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제3과목입니다. 제3과목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죠. 이전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라는 과목명이었는데요. 변경되었죠. 총 1000점 만점에 250점, 선다형 25문항입니다. 단답형이 없죠. 단답형이 없어서 편하게 보실 과목입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게 공장에서 제조나 품질 경험이 많지 않은 응시생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나 용어가 익숙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시험을 토대로 본 상과목의 공략은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하여 문장을 익숙하게 만들고 스피디한 이해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신속하게 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1차 시즌에서도 강의를 했던 내용대로 주요 정리된 지문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가급적 읽어가는 형태로 진행되었고요. 시즌2도 거의 같은 내용이 시즌1의 강의로 가름할 예정입니다. 양해 바라고요. 여하튼 단답형이 없는 과목이니 어쨌든 찍어도 최소한 20에서 25% 정답 확률은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의 주요 내용이 작업장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관리, 설비 및 기구관리, 내용물 및 원료 포장재 관리입니다. 조제관리사 입장에서 보면 혼합 소분하는 곳, 조제실, 혼합 소분하는 사람, 조제관리사, 혼합 소분할 때 쓰는 설비, 기구, 혼합 소분에 필요한 내용물 및 원료, 혼합 소분한 내용물을 담는 포장재에 대한 것과 연관 지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보시면 화장품은 그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의 포장과 그 안에 내용물로 나뉘겠죠. 내용물은 원료로 구성되어 있고 또 원료는 원료로 혼합된 내용물을 포장지에 담아서 완제품으로 만들면 그것을 여러분이 구매를 하는 것이죠. 즉 네 가지 요소, 원료, 내용물, 포장재, 완제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누가요? 제조업자가요. 그래서 고시에서는 CGMP라는 고시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다루는 장소와 각 요소에서 다루어지는 물품들은 각각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원료를 보관하는 원료 보관실, 그런데 원료의 종류는 다양하죠. 액상형, 고상형, 분말상, 실온 보관해도 되는 것, 또 냉장 보관해야 되는 것 등등 그 종류나 보관 조건에 맞추어서 모두 나누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즉 구획된 장소에서 구분되어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요소가 보관 관리되는 원료실이나 제조실, 내용물, 즉 벌크 충전실, 포장실, 완제품 보관실 등도 각각의 구획된 방에 사용된 물품들이 구분돼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물을 제조하는 제조실의 경우에는 원료를 섞어야 하는데 대략 20에서 40가지 원료가 들어가죠. 각 원료는 포장이 되어 있겠죠. 포장된 원료가 보관 이송 중에 원료 포장재나 먼지나 이물질이 많이 묻어서 제조하는 곳에서 뜯으면 오염이 쉽겠죠. 즉 원료 보관실은 제조실과 별도로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조실에서 제조된 내용물, 즉 벌크를 1차 포장지에 넣는 작업장이 충전실인데요. 여기서 내용물 보관실과 또 구획이 되어야 하고요. 1차 포장된 내용물 다시 2차 포장에 넣는 포장실은 충전실과 또 구획 되어야 합니다. 최종 완제품의 보관실도 구획된 곳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품질 시험에 통과된 적합 제품과 시험 중인 것, 부적합 제품인 것은 구분해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작업장에서는 구획 구분을 통해서 1차적인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서두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작업장들은 어떻게 2, 3차적인 위생 관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문제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작업장의 시설에 대한 기준입니다. 설명이 잘못된 부분은 정답은 2번인데요. 수세실과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지만 생산구역 내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생산구역 내부에 있다면 오염의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작업장의 위생관리로 가장 올바른 설명은 1번의 경우에는 외부와 연결된 창문은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방을 해서 환기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그 세제의 경우 그 잔류하거나 적용하는 표면에 이상이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지 무조건 효능이 가장 강력한 것만 사용해서도 아니 됩니다. 4번의 경우에는 대걸레로 일반 방법으로 청소한 다음에
그 더러운 곳은 또 소독된 데걸로 재차 청소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본 장에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법령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6조에서는 시설 기준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가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 항목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를 갖춰야 됩니다. 즉, 쥐, 해충 및 먼지를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그리고 두 번째가 원료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세 번째는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 네 번째는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입니다. 그리고 영업자의 의무 중 제조업자는 화장품과 관련된 시설 기록, 시설 기구 등 관리 방법과 원료 자재 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 및 관련의 의무를 갖는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유지할 것,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한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둬서는 안 되고 작업소에서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CGMP 고시입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CGMP입니다. 이 CGMP는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공급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직원, 시설, 장비 및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의 취급과 실시 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CGMP는 인위적인 가해의 최소화, 그리고 미생물 오염 및 교차용 오염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고도의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시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CGMP의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위생 기준입니다. CGMP 8조 시설과 구조, 작업소의 위생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매우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읽으셔서 눈과 귀에 익으셔야 합니다. 읽어만 보아도 대부분은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도 간략히 주요 부분 위주로 터치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1번의 같은 경우는 구획 구분,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거 설명드렸고요. 또 바닥벽, 매끄러운 표면진이고 소독제 등은 만약에 소독을 하거나 청소를 했는데 부식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부식력에 저항력이 있을 것. 그리고 그 환기가 잘 되고 청결은 해야 되는데 하지만 외부 오염물질 유입될 염려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러한 환기, 공기 조절 없이 밀폐된 실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부 오염이 유입되는 것도 어느 정도 막고 실내 공기 흐름 및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고도의 온습도 관리 설비인 공기 조화 시설이란 것을 갖추고 있어야만 대부분 이 CGMP 기준에 부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OEM, ODM 업체 중 CGMP를 획득한 그런 업체들은 다 공기 조화 시설 이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열리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과 생산구역은 분리돼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적절한 조명도 설치를 하고 파손됐을 때 이게 대비해야 됩니다. 세척제, 소독제는 효능이 입증된 것들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소모품들, 예를 들면 보관 용기라든지 또 그 원료 보관통이라든지 온도계라든지 또 계량 스푼, 검체 채취 용기 등 이러한 것들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소모품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 및 품질 관리에 사용하는 그런 설비들에 대한 위생 기준입니다. 이런 설비라 하면 내용물을 보관하는 탱크라든지 또 내용물을 균일하게 혼합시켜주는 혼합 교반 장치, 그리고 또 충전 시에 그 사용하는 펌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간혹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것들 모두 위생 유지 관리가 가능하고 청소가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하고요.
또 연결 호스나 부속품들은 제조 시 사용한 후에 설비들은 사용한 후에 당연히 깨끗이 청소를 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비들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돼야 되고요. 소독제와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 용기는 먼지와 수분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설비나 제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배관 또는 배수관을 잘 설치해야 되는데 간혹 이 화장품을 제조할 때는 과량의 폐수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때 배수관이 좁아서 역류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프나 덕트, 이런 덕트들은 공기 조화 장치라든지 그 제조 시 이런 분진들이 발생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 천장 위에 이런 부분들을 그 집진기를 통해서 그 바깥으로 배출하는 통로들을 만듭니다. 이런 통로들을 이 덕트라는 형태의 관으로 만드는데 그때 그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출되지 않게끔 천정 위쪽으로 주로 설계를 하고요. 또 파이프나 이런 것들도 벽에 닿지 않게 다 부상을 시켜서 부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닥에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해야지 청소가 용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장표는 CGMP 고시 구조인 작업소의 위생인데요. 앞의 내용들하고 많이 중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주로 방충, 방서 장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바닥, 벽, 천장, 창문,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되고요. 세제, 소독제, 효능 입증된 거 사용하고 또 잔류하거나 적용하는 표면에 이상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제조 시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해야 되고요.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이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법령 내용과 위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 남은 부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